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우리 본방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진행한 지 10주가 됐어요. 정말 많이 진행됐죠? 저도 되게 뭔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감회도 좀 새로웠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놀래기도 했어요. 일단은요, 오늘이 2017년 5월 7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본방 10시 37분에 이제 본방을 녹화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 10번째 이야기는 바로 9.11 테러의 음모론입니다. 9.11 테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걸 이제 새벽에 브레이킹 뉴스로 뜬 걸 이미 봤었고,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저는 순간적으로 영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던 사건이어서 제 뇌리에도 굉장히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인데, 제가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째로는 정리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부에 알려져 있는 걸 대부분 보게 되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터졌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 음모론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많이 끝나는 것들이 많아서 꼭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막 귀신이 보였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원래 그동안 했던 대로 자료조사를 한번 해보고 정말 음모론인가? 라고 싶으면 음모론입니다 라고 방송을 하려고 했고, 음모론인데 음모론이 아닌 걸 확인해보면 음모론이 아니더라 라고 방송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하나씩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조금 더 정확한 사실들이 들어갔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좀 자료 정리를 이번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에 앞서서요, 9.11 테러에 대해서 많은 희생자가 계셨습니다.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추모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확대 해석하는 것과 너무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막혔으면 이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과 하게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팩트체크 첫 번째입니다. 9.11 테러의 발생 순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발생을 시간 순서대별로 이제 하나씩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를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정리를 해봤지만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총 비행기 4대가 벌어진 사건이에요. 비행기 4대인데 비행기 4대를 일단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언급하면 비행기에 대한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적히면. 그래서 일단은 순서대로 하나씩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는 다시 한번 비행기별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두 번 되는 거는 맞는데 같은 얘기를 두 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는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고요, 하나는 이제 그 비행기 기종별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1년 9월 11일. 이제부터 약 2시간 반 정도의 악몽을 다시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좀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곳은 바로 보스턴 국제공항입니다. 로건 국제공항이라고 부릅니다. 오전 7시 59분 9월 11일입니다. 2001년 7시 59분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승객 81명, 승무원 11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 11편기입니다. 11이라는 걸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첫 번째 등장하는 비행기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고요. 11편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LA를 향하는 비행기였죠. 근데 출발은 약간 지연된 상태로 7시 59분 출발을 하게 됩니다. 7시 59분 출발입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공항, 이 로건 국제공항에서 승객 56명, 승무원 9명을 태운 이번에는 바로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게 됩니다. 175편기고요. 역시 로스앤젤레스 가기 위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시 59분, 8시 14분 똑같은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있던 두 대 비행기 11편기와 175편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대가 준비가 되었고요. 8시 14분까지요. 그 다음 8시 오전 20분입니다. 8시 20분 버지니아주에 널레스면 워싱턴 국제공항입니다.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또 한 대 출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 비행기도요, 똑같이 승객 58명, 승무원 6명을 태운 아메리칸 항공 77편기입니다. LA로 출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댈러스 공항에 대한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요. 출발 공항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8시 20분까지 해서 모든 비행기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전 8시 23분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했던 11편기가 오전 8시 23분 갑자기 진로 방향을 바꿉니다. 출발한 지 24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24분 만에 갑자기 진로 방향을 남쪽 방향으로 통보 없이 바꾸게 됩니다. 곧바로 8시 25분 항공수송의 안전을 담당하는 연방항공국, 약자로 FAA라고 부르게 됩니다. FAA는 곧바로 무언가를 직감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했던 거죠, 갑자기. 그래서 11편기에 연락을 해봅니다. 어떻게 된 건가? 혹시 문제가 있나? 라고 여러 편 연락을 해봤지만 11편기에선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게 됩니다. 그때 임진합니다. 8시 25분 비행기가 테러범에게 공중납치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시 42분입니다. 8시 42분에 뉴저지에 있는 뉴요크에 위치한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입니다.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승객 37명,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편 93편기입니다. 93편기가 지연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게 8시 42분입니다. 그리고 8시 43분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비행기 175편기가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8시 46분 3분 뒤죠. 공중 납치됐던 첫 번째 비행기 11편기가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의 북쪽에 있는 빌딩에 그대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110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8시 46분입니다. 이따가 비행기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49분 테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분 뒤 CNN, ABC 같은 국제 방영들이 전 세계에 이 소식을 브레이킹 뉴스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때 당시에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그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냥 초등학교에 수업 시차를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대통령 의전 차량을 타고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8시 49분쯤에 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받았을 때 보고 정도는 그냥 항공사고 정도가 났다라고 인식해서 예정대로 그냥 초등학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시 50분 그 보고가 난 지 바로 50분 1분 뒤에 77편기입니다. 77편기가 승객을 위장한 납치범들에게 또 공중 납치가 되어 또다시 테러범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8시 52분 8시 51분 결국에는 주방 공군 기지에서 F-15 전투기가 2대 출격을 하게 되고요. 9시 3분 공중 납치되었던 두 번째 비행기 175편기요.
175편기가 유나이티드 항공에 있던 175편기가 무역센터 쌍둥이 남쪽 빌딩을 향해 그대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7시 59분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약 1시간이 안 된 사이에 벌써 2대가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오전 9시 3분경 두 번째 빌딩에 부딪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바로 이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 실제 보고받던 장면입니다. 참모진이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좀 아이러니했던 게 뭐였냐면 곧바로 이동해서 최고의 군 통수권자이자 가장 높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7분여 동안 이 안에서 아이들 낭독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7시간 가지고 제일 많이 비교됐던 게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7분 사건이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실제로 이 7분의 시간을 지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주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어마어마한 시간이었지만 말이죠. 오전 9시 27분 맨 마지막에 있었던 8시 42분 출발했던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가 오전 9시 27분 납치범들에게 또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9시 30분 곧바로 FAA의 명령으로요. 전투기 F-16 3대가 77편기를 추적하기 위해 다시 출격을 하게 되고 오전 9시 37분 공중 납치되었던 77편기 30분에 F-16이 세대가 추적을 하기 위해 따라갔는데 정확히 7분 뒤에 공중 납치되었던 77편기가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국 국방성 펜타곤으로 그대로 돌격을 하게 됩니다. 그 펜타곤에 그대로 충돌을 하게 되죠. (9시 45분) 미 항공국 FAA는 사태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모든 미국의 공항에 명령을 합니다. 모든 공항을 지금부터 폐쇄 조치를 할 것이며 모든 항공기들은 지금부터 이륙을 중단해서 가까운 공항에 반드시 착륙하라 라고 통보를 내립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그 비행기들 중에 FAA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행기,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무언가 더 납치될 만한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FAA는 곧바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전 9시 45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7시 59분에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1시간 뒤인 9시 3분부터 폭격이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약 40분이 지나고 나서야 FAA는 모든 공항을 멈추게 됩니다. 사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거죠. 이미 펜타곤도 박살이 난 상태고요. 오전 9시 57분 공중 납치되었던 맨 마지막 비행기 바로 유나이티드 93편 비행기입니다. 이 93편 비행기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객들이 비행기 탈환을 시도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전 9시 59분 175편기와 충돌했던 쌍둥이 무역센터 남쪽 빌딩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4분 뒤 10시 3분 93편기가 승객들과 싸우고 있던 93편기가 펜실베니아 주에 있던 샹크빌에 약 시속 900km의 속도로 지면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비행기 4대가 모두 폭파됩니다. 두 대는 쌍둥이 빌딩, 한 대는 펜타곤, 한 대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그냥 밑으로. 그렇게 해서 총 4대가 모두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10분 77편기와 부딪혔던 펜타곤이 붕괴하기 시작했고 10시 15분 결국 펜타곤의 한 면 1층까지 모두 붕괴가 됩니다. 이 이후 미국에 있는 모든 공군 상위 화령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로 출격에 나서게 되고요. 이미 늦은 상태죠.
이미 항공기는 모두 다 말을 들었던 모든 항공기들은 이미 다 이륙을 한 상태였고 더 이상 위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전투기들만 날아다닌 거죠. 오전 10시 28분 11편기와 충돌했던 쌍둥이 빌딩 북쪽 빌딩입니다. 제일 먼저 부딪혔는데 가장 늦게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부서지듯 붕괴가 됩니다. 약 2시간 정도의 사건입니다. 2시간 반 정도의 이 사건으로요. 승무원 246명, 세계무역센터에서 2602명, 펜타곤 125명, 뉴욕시 경찰관 23명, 소방관 343명, 뉴욕관리위원회 직원 37명 사망, 6,000명 이상의 부상, 약 도합 거의 환산하자면 9,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생기고 24명의 실종자, 1,100명에 이르는 미수습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합 약 10,00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0,000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어마어마한 테러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조금 정신이 없었냐면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되게 복잡하실 수 있어서 저희도 당연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두 번째입니다. 9.11 테러 발생 순서를 각 편기별로 확인해볼게요. 총 비행기 4대가 추락을 하게 됐는데 비행기 그 4대 테러 행위에 대해서 각 비행기별로 시간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입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발했던 아메리칸 항공 11편기입니다. 8시 23분에 납치가 되었고요. 실제로는 7시 59분 출발, 8시 23분 공중 납치, 8시 46분 우리 그 쌍둥이 빌딩 북쪽과 충돌을 하게 됐고요. 8시 49분에 속보가 나오게 되고 10시 28분 붕괴가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비행기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는 똑같이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발했던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기입니다. 8시 43분 공중 납치가 되었죠. 8시 14분 출발이었고요. 43분 공중 납치가 되었고 9시 3분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남쪽과 충돌을 하게 되고 9시 59분 붕괴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행기입니다. 버지니아주의 델라스 워싱턴 팔라스에서 출발했던 77편기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8시 20분 출발을 했고요. 8시 50분경 공중 납치가 되었고 9시 37분 펜타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10시 10분 펜타곤 4층이 먼저 붕괴가 되었고 10시 15분 1층까지 한 면이 모두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는 뉴요크 리버티에서 출발했던 8시 42분 유나이티드 항공 93편기입니다. 9시 27분 공중 납치가 되었고요. 9시 57분 승객들이 납치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탈환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테러범들과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정확히 6분 뒤입니다.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93편기도 아마도 일반 지면에 떨어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무언가 특정 목표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승객들과의 몸싸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6분 만에 결정을 한 게 그냥 지면 충돌이었던 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영상은 바로 9.11 테러의 실제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고 경건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라 씨, 다리가 점점 더 예뻐지네요. 만났거든요. 생샷.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어서 여러분도 좀 경건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flying very, very low. We are flying way too low. Oh my God, we are...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해달라 요청을 했고요. 좀 잔인한 영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추락사도 하셨습니다. 모두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여드린 장면이 바로 팩트입니다. 실제 9.11 테러가 진행됐던 그 순서를 시간대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고 찾은 거라 아마 정확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던 것 중에 어째서 많은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뛰어내렸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래쪽은 내려가려고 했지만 위쪽은 올라가려는 현상이 강해지는데 점점 안에서 붕괴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고 더 이상 탈출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점점점 건물은 기울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매달리게 됐는데 본인이 뛰어내리고 싶어서 뛰어내리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힘이 많이 빠져서로 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매달리는 것도 사실 힘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잡고 있는 고철 부분이 점점 뜨거워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유리 파편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파편들이 날라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락사도 많이 하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를 드린 게 시간대별로 그리고 각 비행기 기종별로 해서 시간대별로 팩트체크를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각종 음모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저도 미국에 있는 음모론, 유튜브에 있는 음모론, 각종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모론들을 다 취합해봤을 때 음모론을 나눠보면 굉장히 큰 범주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첫째가 지금 안에서 보여지는 현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폭파가 되는 모양을 보는 걸로 봤을 때 미국 스스로가 일부러 자행한 일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의 그때 당시 경제 상태가 안 좋았던 상태라 경제 위기도 극복할 겸 이라크를 정복하고자 하는 석유를 갖고 싶어하는 그 야욕 때문에 일부러 자행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건 내부에서 나타난 실제 그냥 미국이 자행한 일이다라는 음모론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음모론은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빈라덴이 미국을 테러할 거다. 그것도 비행기 테러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역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공통된 음모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각종 음모론에 대해서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잠시만 불 좀 켤게요.
하나씩 확인해보고자 했던 사항들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뭐냐면 안에서 보여지는 지금 제일 의문이 생겼던 바로 테러가 아닌 폭탄이다요. 그러니까 폭탄으로 포격을 해서 실제로 건물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거에 대한 걸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팩트별로 아주 끝장을 내보려고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음모론의 가장 큰 첫 번째, 사전에 설치한 폭파물로 폭파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비행기가 위에서 때립니다. 11평기는 약 시속 700km의 속도로 이제 네이밍으로 할게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넘버 1에 있는 93층에서 99층 사이를 때리게 됩니다. 굉장히 북쪽을 때리게 된 거죠. 위쪽을 때린 거예요. 굉장히 위쪽 부분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와르르요. 건물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도 뭐 폭파하시는 거 본 적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래에다 폭탄물을 설치하는 거 아시죠? 아래에다가 폭탄물을 설치하고 아래에서 포격을 빵 터뜨리면 위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쌍둥이 빌딩도 무너지는 형태를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는 밑에 미리 아마 폭탄을 설치해놓고 그걸 터뜨려서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고층을 때렸는데 위아래에서 무너지니까. 그리고 175평기가 때렸던 시속 860km 정도로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번째, 여기 좀 보시면 나올 거예요. 77층에서 85층 사이를 때리게 돼요. 그런데도요, 얘도 위에서 아래로 무너지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해요.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존스라는 사람이 붕괴 현장에 가봤는데 그 비행기가 폭파되는 그 폭파의 가열로 인해서 고체가 액체화되는 강철 있죠. 강철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빵 때렸는데 여기에 있던 기둥타워요. 여기에 있는 기둥타워에 있는 약 47개의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그 강철이 다 휘었다는 거예요. 그게 녹아서 붕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비행기가 때려가지고는 강철의 녹는 점이 약 1500도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강철의 녹는 점이 1500도예요. 1500도인데 어떻게 비행기가 충돌해가지고 1500도까지 가서 그게 녹을 수 있냐? 왜냐면 실제로 그 피해 당시의 열 온도요. 왜냐면 소방관이 재니까 소방관이 쟀던 비행기 폭파의 열 온도는 약 1000도였습니다. 그럼 1000도로는 47개의 강철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바로 어떤 사진이냐면 철이 녹는 사진입니다. 철이 녹아내리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이존스입니다. 멘탈이 나갔습니다. 헐. 그쵸? 분명히 소방관들도 발표한 거예요. 비행기가 충돌을 일으킨 열의 온도는 약 1000도입니다. 근데 이 안에 현재 그 쌍둥이 빌딩 안에 각 건물마다 뼈대가 약 강철로 47개가 있다고 해요. 그 47개가 무너져 내려야지만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때린 게 1000도. 근데 강철이 녹으려면 1500도.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유결로 녹은 액체 상태에 지금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쪽에.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증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증거로 폭탄으로 파괴를 시켰고 그 폭탄의 열로 인해 이렇게 강철이 녹아내려서 무너진 것이다 라고 스티븐 존스 씨가 주장을 하십니다. 와우. 할 말이 없습니다. 물리학자잖아요. 전 일개 영어 강사입니다. 음모론이 맞구나 라고 인정할 때쯤이었습니다. 수소폭탄으로는 가능하다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라고 인정할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입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에서 약 85명의 연구원들,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설계했던 1000명의 담당자들, 이 사람들이 붙어서 약 3년 동안 2,400만 달러를 써서 약 10,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행기로 인한 충돌이 맞다. 비행기랑 이런 충돌로 붕괴된 것이 맞다. 그 근거는 이라고 해서 근거가 쭉 제시됩니다. 다 안 읽었습니다. 결론만 봤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실제 붕괴가 된 결론을 제가 읽어본 결과에 의하면 건물이 붕괴된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물 안에는 47개의 강철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보신 것처럼 비행기가 정면 충돌로 인해 1차 타격을 가하게 됐는데 그 힘만으로는 강철이 녹을 수는 없다가 맞답니다. 그런데 2차로 뭐가 문제였냐면 11편기에는 약 37,854리터의 기름, 175편기에는 3,447리터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고온의 열기와 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며 강철 기둥이 녹아내린 게 아니라 변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무게가 변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 밑에 있던 분들 중에 화상을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계신 분들 중에 화상을 입으신 분들이 밑에서 폭파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항공유가 뜨거운 게 떨어지면서 데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변형을 일으키면서 붕괴가 된 게 맞다라고 약 10,000페이지 3년 동안 2,400만 달러를 써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뭐였냐면 얘예요. 그럼 도대체 얘는 뭘까? 분명히 지금 녹았거든요. 녹아서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지금 보게 되면 분명히 녹았다라는 건 맞아요. 그럼 왜 어떻게 녹았는지 알아야죠. 이게 왜 녹았지? 오랜만에 화학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화학 공부를 했는데 제가 화학 공부를 한 결과로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기술표준연구소 NIST가 3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분명히 이건 강철은 녹아내릴 수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녹아내린 게 있거든요. 근데 녹아내린 걸 잘 보면 색깔이 주황색을 띠고요. 그리고 오렌지 색깔을 띠게 됩니다. 주황색과 오렌지 색깔, 쉽게 얘기하면 연소 반응을 일으킬 때 주황색과 오렌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과연 원소, 그 물질이 무엇일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 나오더라고요. 하나. 가장 가능성 있는 녀석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알루미늄의 녹는 점은 660도입니다. 비행기가 때려서 1000도의 화력이 발생하게 되면 알루미늄은 융해, 즉 이렇게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녹게 되면 색깔을 주황색을 띠게 됩니다. 야, 근데 오렌지 색깔도 있잖아. 오렌지 색깔은 제가 좀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비행기와 그리고 이 실제 건물은 알루미늄 소재를 함께 넣었던 합성 소재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알루미늄이 들어갔다는 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NIST의 결과에도 보면 강철과 알루미늄과 이런 걸로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비행기는 원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듭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요 융해된 녀석들은 강철이 아닙니다. 강철이 아니라 얘는 그냥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각종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폭탄을 설치해서 붕괴시켰다. 알아봤습니다. 폭탄을 설치해서 붕괴를 시킬 때 이 지금 보이시는 쌍둥이 빌딩급의 폭탄을 터뜨려서 한 번에 무너뜨리려면 핵융합 기폭제, 수소폭탄 정도는 써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수소폭탄을 여기다가 만약에 투과해서 때려버리게 되면
방사능 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의 소방부는 일단 테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내부 폭발도 확인해봐야 돼서 여기서 방사능 오염 수치까지 확인을 했는데 미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원래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검출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소폭탄을 쓴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방사능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실제로 폭탄을 투과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네 라고 얘기를 했던 실제 미국이 자행한 폭탄이다. 음모론자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팩트들은 반박 근거들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모론이 하나 나왔던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 1번과 2번이 붕괴를 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저 위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7 있죠. 저 7번 건물이 붕괴를 해요, 갑자기요. 아니, 가만히 있다. 충돌한 것도 아닌데 7번 건물이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사실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은 2대만 붕괴된 게 아니에요. 2대는 충돌에 의해서 붕괴됐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저 멀리 있는 7번, 약 120m가 떨어져 있는데 저 7번이 갑자기 붕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음모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확인이 끝납니다. 실제로 120m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원의 파편부가 7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격탄을 해요. 실제로 높이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1, 2가 가장 높거든요.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게 전부 다 7쪽으로 타격을 가게 됩니다. 다른 각도의 사진을 보여드려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너지는 방향이 7번 쪽으로 함께 무너지게 돼요. 바람이 부는 방향 자체가 7번 쪽으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든 파편이 쏠리다 보니까 7의 하층부를 공격을 하게 돼요. 7의 하층부를 때리게 돼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밑에가 약해지니까 기반이 약해져서 결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밑에를 때려 맞으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직접적으로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층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전에 피난 경보가 있어서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7에서는 어떠한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바로 어쩌면 파동인 거예요. 위에서 나온 연쇄 반응 때문에 건물에 부딪히면서 생긴 일종의 붕괴라고 보셔야지 테러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테러는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빌딩의 붕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표시했고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대략적인 테러가 아닌 폭탄으로 자행되었던 그런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음모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모 쪽에는 가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테러가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 2차 파급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무너진 거지 그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가 사실 나와 있는 현장의 팩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가 좀 문제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팩트를 다 제가 정리를 끝내고요. 이제 두 번째 팩트에 대한 걸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미 정부가 이미 테러가 있을 거라는 걸 약 한 달 전쯤에 미리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발생하길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일로 인해서 일명 명분을 갖는 거죠. 그 명분을 가지고 공격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라크를 정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알면서도 그냥 지나간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찾던 중에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If you look at the way it fell, I mean, it looks like a controlled demolition. 지금부터 봐주실 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보겠습니다. I don't think so. Look, everything in Washington has been a li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 a total lie. It was a way of attacking Iraq, which he thought was going to be easy, and it turned out to be the exact opposite of easy. The war in Iraq, we spent $2 trillion, thousands of lives. We don't even have it. Iran is taking over Iraq with the second largest oil reserves in the world. Obviously, it was a mistake. So George Bush made a mistake. We can make mistakes, but that one was a beauty. We should have never been in Iraq. We have destabilized the Middle East. but so you still think he should be I think impeached? it's my turn, isn't it? You do whatever you want. You call it whatever you want. I want to tell you, they lied. Okay. They said there we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re were none, and they knew there were none. There were no weapons of mass Okay, destruction. all right. Governor, but And he's had the gall to go The after World my Trade mother. Center came He's down had the during your gall to brother's go after reign. my Remember mother. that. hold on. Let me finish this. The World My Trade mother. Center. 9/11 ain't so. 실제로 트럼프 현재 미 대통령 그리고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은 9.11 테러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생각을 조금 했던 거였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까 별로 하나씩 지금 저희가 팩트별로 하나씩 분석해서 반박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봤던 테러가 아닌 폭탄이다. 이건 지금 다 반박한 거예요. 절대로 폭탄일 수 없다. 그 근거는 과학적 근거, 그리고 분명히 화학적 근거를 댔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던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고 아니라는 걸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고 확인을 거쳐봐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현재 9.11 테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정확하게 음모론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정보를 퍼나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모론에 대한 부분은 미 정부가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미국이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강제로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이라크를 침략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정보들도 그렇지만 어디선가 정보가 와전되고 했을 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폭탄을 했다라는 건 나름대로는 어그로 끌기 굉장히 쉬운 소재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국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해명을 요구하는 거고 트럼프도 그걸 밝혀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찾고 싶었어요. 이거에 대해 정보를 찾고 싶었고 가능만 하다면 정말 트럼프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불가능하지만 누구도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밝히겠다고만 얘기하거든요. 모든 정보를 찾고 구글을 미친듯이 털었습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너무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죠. 어쩌면 자기가 밝히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 이상의 언급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미제입니다. 저도 확인이 불가능한 제 능력으론, 제 영역으론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음모론 두 가지였습니다. 음모론 중 하나, 미국이 스스로 자행한 결과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모든 게 팩트로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알면서도 그걸 무시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한 부분은 저도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양심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실제 미국 국방성에 있는 기록이 대통령 보고서,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보고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덧붙이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게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하나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말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음모론도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어떤 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고 있고 기억을 하고 너무 많은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어쩌면 어느 정도의 추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음모건 아니건 간에 약 10,000명의 희생자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93편기의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3편기의 희생자는 실제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음모론처럼 나왔는데 안에서 전화를 해서 정보를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내부에서 이거 왜 비행기가 왜 이러지? 라고 해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테러가 자행 중 비행기 납치라는 걸 보고 그걸 깨닫고 비행기 탈환을 시도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품는 건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핸드폰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항공사 측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제 전화는 고도 10,000m 정도에서는 전화가 오락가락 끊기기도 하고요. 15,000피트 상공에서는 아예 전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93편 비행기는 12,000피트에서 비행 중이어서 이론적으로 통화는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발견이 되죠. 보시면 적혀있는 문구가 하나 있죠. Are you guys ready? 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Let's roll 이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인데 실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있던 녹화음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93편기의 블랙박스에 들어있던 실제 음성입니다. 9시 31분 납치범이 약간 이상한 영어로 언급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앉아 계십시오. 지금 기내에 폭탄이 있으니 앉아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2분 뒤 9시 32분 클리블랜드 항공 관제탑에서 연락이 갑니다. 클리블랜드 센터입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9시 32분 납치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하고 있어. 9시 32분 이리 와. 9시 32분 입 다물어라. 9시 32분 움직이지 마라. 9시 32분 승무원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지 마세요. 바로 납치범의 음성이 들립니다. 앉아. 앉으라고. 앉아. 9시 33분 관제탑에서 또다시 연락 옵니다.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유나이티드 93편기가 맞습니까? 곧바로 답을 합니다.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운 알라의 이름으로. 여기까지다.
더는 없다. 여기가 끝이다. 승무원은 No, no, no 라고 하며 울부짖습니다. 계속 시간이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계속 앉아. 9시 35분. 저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관제탑의 신호가 갑니다. 앉아. No. 승무원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승무원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계속 이런 말을 반복을 하다 9시 37분 납치범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순조롭다. 9시 39분 납치범이 기장인 척합니다. 기장입니다. 좌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폭탄이 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야 되니 가만히 계십시오. 바로 관제관이 얘기합니다. 93편기입니까? 93편기 기내에 폭탄이 있다는 거군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관제탑입니다. 계속 Do you copy? 라는 얘기를 하며 송신이 이해가 갑니까?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 제트기였던 FCO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기내에 폭탄이 있다는 둘이 송신을 받고 그쪽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 93편기 계속 말씀하십시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 9시 40분 납치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 녹색 손잡이? 예스, 그거야. 93편기 여기서 말하는 게 들립니까? 잠깐 기다려. 납치범이 얘기합니다. 이거 못하겠는데? 납치범이 꺼.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로를 설정해라. 분명히 진로가 있었던 거예요. 9시 53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우려는 승객놈이 들어오면 소화형 도끼로 위협하자. 그러니까 이미 승객들은 이때 당시에 이미 알아차린 겁니다. 진로를 설명해라. 창문 너머를 봐라. 열어라. 뭐가 있냐. 자, 그냥 가자. 위대하신 알라요. 라는 소리라고 9시 58분 납치범이 물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시 58분 승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립니다. 조종석이다. 조종석으로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놈을 여기로 들어오라고 해서 잡아. 문을 잡아. 멈추게 해라. 앉아라. 승객놈들이 다 오고 있다. 어서 해라. 빨리 해라. 알라를 믿어라. 지금 할까? 저놈들이 들어오면 끝이야. 조종석이야. 못하면 우린 죽어. 흔들어. 비행기를 흔드는 거겠죠? 승객들이 얘기합니다. 조종석으로. 식사용 카트를 굴려라. 지금 해? 지금 추락시킬까? 라고 이야기하고 엔진음이 10시 1분 미친듯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납치범이 얘기합니다. 산소공급을 꺼라. 비행기를 흔들어라. 10시 2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내가 조종할게. 위대하신 알라요. 10시 3분 승객들이 No 라고 외치고 어떠한 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면과 충돌하고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문구는 납치가 되고 9시 57분경 승객들이 현실을 알아차리고 비행기를 탄하려고 할 때 승객이었던 터드 비머 이 분께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이 신호로 같이 카트를 끌고 앞쪽으로 밀어서 비행기를 탈환하려고 시도했던 그 실제 대화입니다. You guys ready? 준비됐니? Let's roll 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Let's roll 우리말로 하면 가자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추락한 장소에 터드 비머가 외쳤던 Let's roll 이라는 말이 군용기와 함께 그곳에 비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는 어쩌면 음모론이라는 게 나름대로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이 숨기려고 하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음모는 실제로 미국이 일부러 스스로 자행했던 테러라기보다는 정말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어떤 누군도 확인할 수 없는, 어쩌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9.11 테러의 사건 팩트는 여기까지가 전체 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많은 사상가들의 명복을 빌고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김원희였습니다.